내가 프리랜서야, 개인 사업자야. 그래서 막 들쭉날쭉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조금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불안해. 그럼 나중에 못 벌 때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내가 일어서려면 안녕하세요, 멘토 구채입니다. 오늘은요, 월급이 좀 매달 불규칙하게 들어오시는 분들, 내가 프리랜서야, 개인 사업자야. 그래서 막 들쭉날쭉 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은 나는 직장인인데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돈 관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요새 경기도 좀 안 좋다고 하고 그 불안한 마음 있잖아요. 직장인은 그래도 직장이라는 적이 있으니까 뭔가 잘 되든 안 되든 고정적인 월급은 받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알죠. 다음 달은 또 먹고 살만할까? 또 많이 벌릴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결국 내 사업을 더 키우려는 고민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 중요한 포인트에 시간을 쓰려면 이런 기본적인 돈 관리는 수월하게 돼 있어야 돼요. 돈 관리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팁 나눠볼게요. 첫 번째 팁은 매달 심리급여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돈 관리가 힘든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예측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직장인 분들은 월급이 적어도 많아도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보너스라던가 인센티브가 있긴 하지만 기본 그 월급은 대략 비슷하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얼마는 저축을 해야 되고 얼마는 쓰면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어떤 달은 300이 들어와. 다음 달은 막 1000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은 1000만 원 들어올 때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고 300만 원 들어올 때는 이거 지금 마이너스야. 당황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측할 수 있는 소득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한 달에 300이 들어오든 1000만 원이 들어오든 나는 매달 500만 받는 걸로 심리급여를 정할 거야. 혹은 매달 300만 원만 스스로에게 월급을 줄 거야. 그럼 이 금액은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 홈택스에 들어가면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와요. 요거를 단순하게 12개월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내가 6천 정도를 벌었었구나. 매달 내가 못해도 한 500만 원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왔었다. 근데 올해는 내가 조금 사업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불안해 라고 한다면 그럼 올해는 한 400, 450 이런 식으로 내 스스로에게 급여를 줘보자. 혹은 나는 500씩 들어왔지만 내가 모아야 될 금액이 많아. 저축 더 많이 하고 싶고 내 집 마련도 해야 되고 좀 타이트하게 살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로 급여를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 달은 7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나에게 300만 원만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700에서 3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이체를 합니다. 그럼 난 이 300 안에서 생활도 하고 좀 욕심내는 분들은 저축까지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쓰는 거죠. 그럼 나머지 400은 어디로 가냐? 자, 비상금 통장으로 보내놔요. 그 다음 달에는 갑자기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300 그대로 내가 생활비에 넣어놔서 그걸로 한 달 생활을 꾸려야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내가 장도 봐야 되고 아니면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써요. 그럼 비상금에 옮겨가는 금액 없어요. 다음 달에는 갑자기 또 200만 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 심리급여가 300인데 200이니까 100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 비상금 통장에 있었던 아까 400이 남아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100만 원을 꺼내서 내 생활비 통장에 이체를 시켜요. 어떤 방식으로든 한 달에 300 혹은 나는 400이야 그 심리급여가. 그럼 400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할 거고 소득을 늘려갈 방법을 찾을 거잖아요. 심리급여로 잡은 것보다는 많은 금액이 쌓일 겁니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남는 금액을 비상금 통장에 넣다 보면 나중에 비상금이 약 한 3배 정도, 한 1000만 원 정도가 모였다. 그때부터는 이제 여기에 넣지 않고 내가 저축을 더 하거나 어디 투자를 더 하거나 혹은 내 사업을 더 키워가기 위한 다른 통장에 또 모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두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이 심리급여를 얼마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계부를 쓰신다면 지난 가계부가 있을 것이고 한 번도 안 써봤다면 카드 내역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1년치 혹은 6개월치 하나하나 하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총액을 기준으로 대략 우리 집이 한 달에 한 250 쓰네, 한 400 쓰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심리급여를 어떤 분들은 나는 생활비 정도만 딱 할래요.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매달 고정적으로 저축하는 게 있어요. 예적금 넣는 게 있고 청약하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어쨌든 있어야 됩니다
됩니다 라고 한다면 저축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한 달 심리급여를 뭐 400, 500 이런 식으로 주셔야 되는 거고요. 핵심은 불규칙한 소득을 예측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든다. 그게 심리급여를 스스로에게 주는 것. 두 번째는 리스크를 대비해서 통장 쪼개기를 해놓으셔야 돼요. 보통 직장인분들 뭐 월급 통장, 저축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뭐 예비비 통장 막 이런 거 막 쪼개놓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프리랜서분들, 사업자분들도 똑같아요. 직장인분들은 보통 세금을 나라에서 떼가지고 세후 월급 들어오잖아요. 1년에 한 번 연말정산 때만 환급하거나 더 토해내거나가 다예요. 근데 프리랜서나 사업자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는 기본이거니와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기마다 내야 할 세금도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기도 하고 직원이 있다. 인건비 관련해서도 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한 달 소득이 딱 들어온 그 안에서 어떻게든 다 배분하고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을 못 버는 달도 있잖아요. 불규칙하니까. 그럴 때 진짜 멘붕이 오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지, 직원 급여도 줘야 되지, 뭐 월세도 내야 되지, 어떤 샘플이나 어떤 제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사야 되지 한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걸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세금 통장은 필수로 있어요. 이거는 종합소득세 대비한 거 내가 넣어놓고 부가가치세 대비한 거 뭐 넣어놓고 이런 세금 통장을 내가 수익이 났을 때 이번 달에 순수하게 내가 500이 남았네? 그걸 어딘가에 다 써버리면 안 되고 거기서 정말 일부 몇십만 원이라도 떼서 그런 통장에 넣어둬야 돼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도 계실 거고요. 직원이 많은 분들이 있겠죠. 내가 경비로 써야 되는 통장들을 조금 쪼개놔가지고 매달 소득에서 일부를 적금 묻듯이 그렇게 해야 나중에 내가 소득이 좀 적게 들어와도 내 살림은 어느 정도 꾸릴 수 있잖아요. 직원이 월급을 못 줄 수는 없거든. 월세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미리 쪼개놨던 이런 통장들에서 꺼내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이 크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잘 벌 때를 기준으로 씀씀이를 늘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되면야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보통은 이 경기도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 벌 때를 기준으로 지출이 되게 확 커졌어. 그럼 나중에 못 벌 때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사업을 한다, 내가 소득이 불규칙하다 그러면 못 벌 때를 기준으로 대비하셔야 돼요.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예를 들어 이달에 순수익이 한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존에 투자했는데 이 1,000만 원을 벌었어? 그러면 내가 이만큼을 더 투자하면 2,000, 3,000 벌겠지? 라는 생각이 자리 잡거든요. 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만 원을 벌면 이걸로 또 다 투자하고 2,000 벌면 또 다 투자해버려. 그럼 나중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어디서 돈을 빌리지 않는 한은 쉽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큰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생각지도 못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때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가 기울어지거나 안 좋은 상황으로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일어서려면 항상 여유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여유 자금을 이런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미리미리 돈을 많이 벌 때 세이브를 계속 해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저는 직장인인데 배우자가 프리랜서예요. 사업자예요. 소득이 불규칙합니다. 이럴 때는 비교적 간단해요. 우리가 돈을 쓸 때 소비성, 예를 들어 뭐 밥을 먹는다, 외식한다, 뭐 물건을 산다, 뭐 학원을 다닌다 이런 거 소비하는 순간 끝나는 지출 있죠. 그거랑 그리고 저축성 지출이 있어요. 예적금 같은 거, 청약통장 혹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연금에 무언가를 붓는 거. 그럼 이 지출을 딱 쪼개가지고 생활비 지출은 직장인 배우자의 월급으로 모든 걸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우리 집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변동성이 큰 이 사업자 배우자가 사업이 망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한 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꾸려갈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직장인 배우자에 맞춰서 한 달 생활 지출 싹 다 예산 세우시고 거기에 내가 뭐 저축까지 할 수 있다면 베스트. 그리고 나머지 이제 프리랜서 이 소득은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들어오면 땡큐. 잘했습니다. 근데 못 벌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애초에 소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돈을 쓰는 그 카테고리를 끌어오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무조건 저축, 투자, 부부의 제2의 삶 아니면 아이 학자금 모으는 거 그 목적으로만 빼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장인 배우자의 월급으로 다 해결을 하는 거. 진짜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물론 잘 돼야죠. 근데 사업이 안 됐을 때 돈을 못 벌 때도 멘탈 흔들리지 않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어요. 왜냐? 나는
이 직장인 배우자의 이 소득으로 한 달을 생활을 꾸렸고 심지어 저축까지 해왔어. 그럼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시 새롭게 또 재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서 돈 모으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사업을 하고 있어서 예측이 안 돼가지고 투자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솔직히 직장인에 비해서 돈을 관리하기 조금 힘든 환경은 맞아요. 불규칙하니까. 근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냐?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선택하셨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하면, 어떤 기회를 만나면 이 소득의 포텐이 진짜 확 터질 수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돈 관리에 있어서는 더 불편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시스템만 잡아놓으면 돈 벌 수 있는 가능성,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돈 관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콘텐츠로 올게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안녕.